7년 전에 이 권력을 탈취당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이 망할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1년 반 전에 정말 간신히 다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 권력 탈환을 했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는 좀 잘 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암울해지고 길이 더 아주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7년 전 상황이 재현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걱정들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만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뭐 강서구청장 선거 별것도 아닌 선거인데 거기서 어쨌든 우리가 판을 잘못 키우는 바람에 또 그 선거 와중에 이 이재명이가 미꾸라지처럼 그 법망을 빠져나가서 영장 기각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기가 살아가지고, 그래서 지더라도 저 정도로 크게 질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17.5%라고 하는 대차로 우리가 져버렸어요. 졌으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과에 책임지는 거거든요. 선거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당이 하는 겁니까? 당이 하는 거잖아요. 당이. 공천도 당이 주는 거고, 선대위원회 꾸린 것도, 선대본부 꾸린 것도, 현장에 나가서 유세하는 것도 다 당에서 한 거잖아요. 당에서. 그래서 졌으면 당이 책임을 져야지. 근데 당 지도부가 책임을 안 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부담이 대통령한테 와버렸어요. 그 모든 부담이 다 대통령한테 와버렸어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면 밑에 임명직 당직자 몇 명 자른다고 해서 이게 책임이 해결됩니까? 오히려 더 부담은 커지고 누군가는 그 책임을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대통령이 온팍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중동에서부터 대통령 태도가 잘못됐다, 이러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 대통령 태도를 바꿔야 된다. 소통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 전야 같은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저 조중동이 제일 먼저 한 게 대통령 태도가 문제다, 불통이 문제다, 맨날 그랬잖아요. 그게 뭐 레이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진짜 이 박근혜 대통령 눈에서 무슨 빛이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면서 몰고 갔잖아요. 쫙. 그래가지고서는 갑자기 지금 와서는 다 가짜뉴스 괴담으로 밝혀졌지만 무슨 최소원이가 어쩌고 뭐 태블릿 PC가 어쩌고 그러면서 박근혜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몰고 갔죠. 박근혜 대통령 할 수 없이 그 여론에 끌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민 앞에 서서 사과하잖아요. 사과하면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직도 진정성이 부족하다. 다시 사과해라. 이래서 사과를 무려 3번, 4번씩 하면서 그냥 급전직하 추락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뭐 하다가 야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면 일단 한 2, 3일간은 그 사람 앞에 내가 좀 고개를 못 들게 되잖아.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언론 앞에서 사과를 해버리면 그 대통령이 무슨 권위가 쓰며 령이 쓰겠어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씩 조리돌림을 당하듯이 그렇게 당했어요.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니 하는 온갖 괴담이 뒤덮고 나더니 결국은 탄핵당해버렸어요.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 황당하고도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탄핵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그때보다 지금 조건은 더 안 좋아요. 그때는 그래도 이 친박이라는 박근혜 직계 세력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윤석열 직계 세력이 없어요. 국민의힘에. 대통령이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할
때와 비슷하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들을 다 너도 나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제 이탄이라는 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뭐 판사하다가 뭐 어찌어찌해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자예요. 이 자가 뭐라고 그랬냐. 내년도 총선에 자기들이 200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석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 자꾸 거부권 행사하는데 그거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힘으로는 200석을 다 할 수가 없으니 자기들은 180석만 하고 3년 전 선거 때 자기들이 한 180석 했거든. 자기들은 한 180석만 하고 나머지 20석은 정의당, 진보당, 무슨 기본소득당 이런 이 좌파당 정당들이 좀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해요. 합리적 보수 세력도 함께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합리적 보수 세력. 이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 이 이탄이가 말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누구겠어요? 그게 유승민이 이준석이 같은 이 허접한 쓰레기 같은 자들이에요. 7년 전에 문재인 세력 혼자만 덤볐으면 박근혜 대통령 절대 탄핵 안 당합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의 숨은 실력자 박지원이가 형 동생 해가면서 김무성이를 꼬시고 유승민이를 꼬셔가지고 우리 쪽에 62명을 배신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탄핵당했거든. 이 이타이라는 자의 그 발언에 나오는 합리적 보수 세력. 이 지금의 유승민이 이준석이 세력만 하는 거예요. 이것들까지를 얘네는 계산에다 넣는 거예요. 자기들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200석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 아니,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겠어요?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는데 무슨 거부권을 해. 개헌도 할 수 있는데 3분의 2면 200석. 개헌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내년 총선에 200석 해가지고 윤석열 탄핵하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체제와 비슷한 헌법 개정하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접수하는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이 음모를 이 공작을 겁대가리 없이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겁이 나서 감히 하지 못했던 말, 지그들끼리만 수근수근 거리던 말을 이제 대놓고 하고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엊그저께 대통령 국회 갔다 온 거 다 보셨죠? 그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하는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아니 그냥 일반인들도 길 가다가 그냥 만나면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게 되잖아. 상대가 손 내밀면 누군지도 모르면서 손부터 내밀게 돼 있잖아. 이게 사람이지.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손을 내미는데 이거를 네? 애써 무시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종북주사파예요. 아예 대놓고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작심하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참 어제 그저께 국회 갔다 와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대접 언제 받아봤겠어요? 그냥 평검사 때도 그런 대접은 안 받았겠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포에서 여러분들 같은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쑥 불편한 심정이 나온 거야. 아니 무슨 예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탄핵해보라고 그러죠. 이런 얘기가 불쑥 나온 거예요. 대통령 입에서 그런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거는 정상적인 정치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이럴 때
정말 길길이 날뛰어야 될 데가 어디냐면 국민의힘이라고. 아니 대통령이 저 이재명이니 종북주사파와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일일이 상대하냐고. 그럴 때 국민의힘이 자기 일이니까 이게 지구들이 배출한 대통령이잖아. 어떻게 감히 대통령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 길길이 날뛰면서 싸움을 해줘야지. 그래야 대통령이 뭐 너무 그럴 거 없습니다. 뭐 이럴 건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게 어제 그저께 대통령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도 이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황당한 것은 이준석이 홍준표 사면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마 징계 해제했을 거예요. 최고위에서. 이게 뭐냐면 당대표 지낸 사람을 1년 6개월 중징계를 때릴 정도면 이게 정당사상 초유의 중징계거든. 정말 쫓아내도 100번도 넘게 쫓아냈어야 될 자를 그래도 당대표 지냈으니까 하고 봐줘서 1년 6개월 중징계예요. 당에 얼마나 많은 잘못과 해당 행위를 저질렀어요. 이 자가. 내쫓아도 시원찮을 이런 자를 지금 징계 해제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 이걸 혁신의 이름으로. 아니 도대체 누가 그 이뇨한이라는 자한테 그런 권한을 줬어요? 혁신의 이름으로 그런 자를 징계 해제하라고 언제 그렇게 우리가 권한을 줬습니까?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이준석이 홍준표가 자기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당에서 자기들을 잘못 징계를 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뭘 또 징계 해제를 하니 그런다. 우린 필요 없다.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지. 그 이준석이가 엊그저께 뭐라 그랬냐. 윤석열 대통령은 뒤통수 치는 사람이라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겠다고 그래요. 예? 이런 소리를 대놓고 방송에서 하는 자를 그 전에 아무 일이 없었어도 이 발언 하나만으로 당장 쫓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징계 해제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정당을 어떻게 대통령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요? 이런 정당을 우리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어떻게 믿냐고. 지금 저 종북주사파들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맞짱 서서 싸우도 시원찮을 이 국민의힘은 오히려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총질이나 하는 이거는 것들한테 징계 해제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김기현 지도부의 인요한 혁신이에요.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은 겁니다. 야, 이런 정당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총선, 그 험한 총선을 헤쳐나갈 것이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다들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또다시 7년 전처럼 대통령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나라까지 위태로워지는 건 아닐까. 다들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며칠 동안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이 정치 정세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문제니까 누구보다도 아마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 완전히 판을 바꾸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또 나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서는 그야말로 알기 쉽게 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대안은 제가 이제 이 정도 비판하면 그럼 대안이 뭔데요? 이러잖아요, 자꾸.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이겁니다. 간단해요. 혁신위를 당장 종결해, 없애. 누가 그게 무슨 혁신이야? 종결해. 그 다음에 김기현 체제 당장 사퇴하고 전대로 가자. 전당대회. 단 이 전당대회는 몇 달 전에 했던 전당대회처럼 좀 비정상적으로 파행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정상적인 민주정당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전대로 가자. 정상적인 전대가 뭐냐? 당대표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오라고 해. 다 나와서 자유롭게 경쟁해. 그리고 당원의 선택을 받아. 그렇게 해서 당원이 진짜로 선택하는 당대표여야 힘이 있는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는 정말 꼭 필요할 땐 할 말도 하는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정 간에
제대로 된 차별화도 이루어지는 거고, 선거 때 당이 주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백날 말만 주도하면 뭐하냐. 진짜로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당 지도부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선거 얼마 안 남고 정기국회 중인데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냥 놔두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체제가 계속 가요. 선거 때까지. 그죠? 일사불란하게 가요, 이제. 반면계, 비면계가 덤비지도 못해. 이재명이 하도 힘이 세져가지고. 네? 전부 꼼짝도 못해. 일사불란하게 가. 근데 우리 쪽은 뭐야? 인효한이가 내일은 또 무슨 폭탄을 터뜨릴지 우린 전전긍긍하면서 가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인효한이가 3선 이상은 한 지역구에서 출마 못하게 하겠다. 이걸 혁신안 2호라고 냈어. 혁신안 1호는 이준석이 징계 해제해 주는 거고 2호는 3선 이상은 같은 지역에 출마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수도권 지역은 사실은 해당이 없어요, 별로. 여긴 우리 3선 이상 되는 의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산, 그러면 조경태 5선이잖아. 조경태 알죠? 네, 5선이야, 5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딴 데 보내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딴 데 보내는 건 좋아요. 조경태가 붙고 떨어져 그렇지, 운명이니까. 문제는 조경태가 5번 선거를 해서 이긴 이 사하, 이걸 다른 사람을 공천 주면 이 사람 이길 수 있냐. 거기는 조경태기 때문에 조경태가 저쪽 당으로 나와도 3번 이기고 우리 당으로 나가도 2번 이긴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조경태기 때문에 이긴 지역이야. 그걸 같은 지역에 3번 이상 못하게 해서 딴 데로 내보내면 딴 데 나가서는 조경태가 떨어져. 아니, 수도권에 조경태 누군지 잘 모르는데 떨어져. 그러면 그 사하 지역 거기는 그러면 누가 대신 나가면 붙냐? 거기도 떨어져. 이게 3년 전에 정우택 때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3년 전에 충청북도 청주에 지역구가 4개인데 그중에 상당이라는 지역이 있어. 청주 상당구. 여기가 정우택이가 4번을 국회의원을 거기서 계속 했어요. 4번을 했는데 이 사람 그냥 상당에서 출마했으면 무조건 당선됐어. 여론조사도 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을 굳이 옆에 있는 흥덕 지역으로 옮겼어. 그리고 그 상당 지역이 마치 정우택이 아니라 누가 가도 당선될 것처럼 생각을 해갖고서 윤갑근이라는 초선 정치 신인한테 공천을 줬어. 결과 어떻게 되냐? 정우택 흥덕 가서 떨어졌어. 윤갑근 상당에서 떨어져 버렸어. 그나마 청주에서 한 자리 있던 거 다 까먹었어. 이게 한 지역에서 3선 4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영남이 아니에요. 낙동강 벨트는 엄청 어려운 지역이야. 험한 지역이야. 강서의 김도비는 김도비이기 때문에 3선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조경태는 조경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4가에서 5선 하는 거예요. 윤영석이는 윤영석이기 때문에 양산에서 3선을 하고 있는 거야. 양산은 저 문재인이가 딱 버티고 있는 곳이잖아. 김해, 양산 이런 데가 다 어려운 곳이에요. 경상남도지만 다 어려운 곳이야. 김해 2지역 좌파들이 지금 3년째 하고 있죠. 3번 10년 넘게 하고 있어. 양산도 2개인데 그중에 하나는 계속 저쪽이야. 그때 윤영석이기 때문에 양산은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3선이니까 인효한이 말대로 하면 딴 데로 보내야 돼. 그리고 누군가를 거기다 공천하면 되냐고. 영남이라고 해서 이 지역구 사정도 잘 모르는 사람이 영남은 다 누구나 다 공천만 받으면 다 그냥 막대기라도 우리 쪽 공천 주고 빨간 옷 입혀놓으면 된다. 이런 황당한 계산을 하고 이렇게 질러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 계산으로는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별것도 아닌 이 조치 하나 때문에 우리가 10석 이상 뺏겨요. 1석, 2석이 아쉬운 판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에 총선에서 우리가 많이 안 졌어. 딱 1석 졌어. 1석. 1석 지는 바람에 국회의장 뺏기고 다 뺏기고 그리고 나서 탄핵당했거든. 국회의석 1~2석에 목숨이 걸려있는 거야. 대통령의 정치 생명도 걸려있는 거야. 정권의 진운도 걸려있는데 이 3선 이상을 딴 데 보내자고 하는 이 이른바 혁신안이 통과가 되면 최소한 우리는 10석 이상 손해보고 들어가야 돼. 이거를 하다못해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라도 해도 사실은 문제야.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진짜 경쟁력 있는 자들한테 공천을 줄 거야. 4번이고 5번이고. 근데 우리만 덜렁 이걸 혁신한답시고 이 황당한 거를 그냥 관철시켜, 기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석 중에 최소 10개 이상은 그 순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혁신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 진짜 선무당 때문에 국민의힘 작게 생겼어.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잡으면 상관없어. 자유우파가 지금 잡히게 생겼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혁신위를 종결시켜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저 내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하루에도 몇 번씩 기자들 만나서 황당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내면서 뉴스를 만들어낼 거거든. 그래서 저거는 빨리 종결시키는 게 답이다. 그리고 김기현 지도부로 총선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김기현도 아마 자기가 대표하면서 선거 치르면 이기기 어렵다는 걸 김기현이도 생각할 거예요. 당 대표라는 사람이 총선 때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후보자들 지원 유세 다니는 거예요. 자기 선거는 떨어지든 붙든 일단 내버려 두고 전국을 유세하면서 우리 당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은 사람들 지원하러 다녀야 돼. 그런데 2018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에 우리 당에서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지방선거를 하는데 당시에 당 대표가 하도 그냥 입만 열면은 막 막말에 뭐 그냥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너무 싫어했어. 그 이제 당 대표는 지가 당 대표니까 내가 전국 유세해야지. 그러고서 유세 계획을 다 짰어, 당에서. 그런데 후보들이 우리 지역에 안 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야. 한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이 대표의 유세 연설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 다음날 5명, 10명, 100명 후보들마다 우리 지역에도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 대표가 후보 지원 유세 계획을 전면 철회해버렸어. 그 사람 선거 끝날 때까지 방 안에만 있었어요. 그게 홍준표야. 선거라고 하는 건요, 그야말로 전쟁이야. 나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 한 표라도 나올 것 같으면 백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쫓아가는 거야.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당 대표가 아니라 뭘 해도 오지 말라 그런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 4월에 총선이야. 4월 10날.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공천을 받았어. 그 이제 당 대표랍시고 내가 지원 유세 해줄게. 그 막 지원 계획을 짠다고 쳐. 누가 김기현이야 지원 유세 와달라고 그러겠냐고. 누군지 알아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후보가 이 사람 누군데요? 쟤 지원 왔어. 이러고 설명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런 사람이 무슨 지원 유세를 하냐고.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 옆에 서 있어야 되거든. 후보한테는 그게 도움이 돼.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꾸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지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후보들이 저 사람이면은 내 지역에 와서 지원 유세하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거야 해서 좀 와주실 수 있냐 라고 요청을 할 사람이 딱 3명밖에 없어. 딱 3명. 누구? 나는 이제 정신이 아니니까 나 빼고 딱 3명이야. 한동훈, 원희룡, 그 다음에 누구냐면 나경원이야. 이 3사람은 서 있으면 설명이 필요 없잖아. 사람들이 딱 보면 알잖아. 그리고 대부분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또 다 차기 대권까지 꿈꿀 것 같은 사람들이잖아. 실제로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지도부는 총선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3년 전에 황교안이 당대표를 했어요. 황교안이 당대표를. 김영호한테 꾀임에 빠지고 협박을 받아가지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종로 지역구에 들어가 버렸어. 내가 진짜 그렇게 말렸는데 들어가더라고. 들어가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선거 끝날 때까지 한 발짝도 종로를 나오지를 못했어. 맨날 당시에 팬데믹이잖아. 무슨 분무기 같은 거 등에다 쥐고 맨날 이거 하고 다녔어. 당 대표가 전국 선거가 벌어졌는데 다른 후보들, 우리 당의 후보들이 250여 명이 지금 지역에서 출마한 거 아니야. 나 떨어져도 좋으니까 공천받은 우리 후보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종로에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단 하루도 종로를 벗어나지 못했어. 그리고 자기도 큰 차로 쳐버렸어. 그러니까 당도 망하고 황교안도 망하고. 이 당 대표의 역할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김기현 지도부로는 총선 돌파가 안 된다. 이거는 김기현도 알 거라.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다음 체제로 가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다. 그런데 이 다음 체제로 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치의 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 그게 전대입니다. 전대를 하면 당대표를 당원이 뽑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선거판이 벌어질 때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사람이 3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 3명이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 돼. 셋 중에 누가 돼도 지금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서서 당권 투쟁을 시작하면 전국 유세를 하면서 합동토론회 하고 그리고 TV토론이 붙잖아요. 저쪽에 이재명이 쪽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맨날 이재명이 법원에 끌려가는 장면밖에 안 나와. 9시 뉴스에. 근데 이쪽은 누가 봐도 차기 대권 도전할 것 같은 이미지 괜찮은 3사람이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고 논쟁하면서 당의 진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유세를 전국적으로 다니잖아. 그러면서 당 조직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상으로 좋은 선거 방법이 어디냐. 합법적으로.
그래서 전대로 가자는 거예요. 전대로 가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115명 국회의원 평점을 주면 이 사람은 너무 일을 잘해서 내년에 꼭 다시 여의도 국회로 집어넣어야 돼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들 몇 명이나 돼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사람 이름 빨리 얘기해봐요. 지었자 네? 아니 이지영이라고 박정아 이름이 나와? 이런 참네. 사무총장 이만희? 또 제가 가는 곳마다 물어봐요. 가는 곳마다 물어보는데 여기는 강원도 원주니까 다른 지역 얘기할게요. 경북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물어보면 딱 한 사람이 이름 나와. 누구냐? 이미자. 이 사람 키가 요만한 여성. 이 사람 환노위만 7년째 하고 있어.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과 노동은 좌파들 득식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 한노총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노동 문제를 제대로 아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7년 동안 이 좌파들 득식을 거리는 위원회에 뭐가 좋다고 그걸 7년 때 하겠어요. 이 사람은 그게 우리 자유파의 진지라고 보루라고 생각하니까 7년 동안 그 한노위 간사를 하면서 좌파들과 7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상주 지역 국회의원인데 경북 상주. 국회의원으로 가게 된 이 동기도 재밌어요. 이 사람이 원래 비례대표였거든. 그리고 경기도 어디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고향인 상주가 상주보가 있어. 4대강의 낙동강 상류에 상주보가 있어. 이걸 좌파들이 상주보를 허물고 물을 열려고 그랬어요. 그저 농민들이 절대 못한다고 싸우다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고향 국회의원인 이미자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이미자가 환노위 간사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세거든. 바로 달려가갖고 지역의 그 농민들하고 농성 들어갔어요. 한 달 정도 싸워가지고서 막아냈어. 4대강의 그 좌파들이 막 보를 해체하고 막 물 터뜨리고 막 그러려고 그랬잖아요. 상주보를 막아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잘 하니까. 경상북도 어디를 가서 물어봐도 이미자는 다시 더 넣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남도에 가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딱 한 사람 나와 거기도. 누구 나올 것 같아요? 박대춘 하나는 제대로 싸우거든. 그런 식으로 별로 많지가 않아. 우리 자유파가. 서울에 가면은 박성종. 이게 좌파들하고 진짜 막 7년간 엄청 싸웠거든. 방송통신 가지고. 그리고 지금 당에 가짜뉴스 괴담 특위위원장도 맡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시 국회에 들어가게 해야지 라고 하는 여론이 있어. 근데 그게 다 합쳐서 10명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년에 공천할 때 현역 의원들 다수가 자격 미달로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걸 누가 합니까? 당 지도부가 하는 거야. 근데 당 지도부가 힘없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지금의 김기현 지도부가 그 정도 공천혁명을 단행한 만큼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누가 당대표가 되건 전당대회를 통해서 딱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이거 엄청 센 지도부거든. 당원이 직접 손으로 뽑은 당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공천혁명을 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그걸 거역할 수 있냐고. 공천혁명을 하려면 이렇게 강력한 지도부가 밀어붙여야 돼요. 이걸 통해서 저 이재명의 세력은 거의 공천에 손을 못 볼 거예요. 대놓고 이재명을 공격한 서른이나 이원욱이나 이상민이나 몇 명 손보는 걸로 끝낼 거라고. 이재명이가 겉으로는 잘해도 양아치처럼 잘해도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도부만 제대로 구성해 놓으면 대대적인 현역 의원 교체를 통한 공천혁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선거를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고. 그런 점에서도 조기전대가 꼭 필요해요. 전대를 통해서 강력한 지도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원주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현안이 아니지만 어제 그저께 갑자기 터진 이 김포시 서울시 편입, 이게 김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남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그런 데가 많아요. 이게 한 500만 명쯤 돼. 이 표심이 지금 왕창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가 무슨 아무 생각 없이 툭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준비가 있었어.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우리한테는 좋은 이슈예요. 왜냐하면 저쪽은 종북주사파 저것들은 김동연이가 자기 당 소속이잖아. 경기도지사. 그래가지고 이자가 추진하고 있는 게 경기북도 분구야. 경기도를 너무 넓고 크니까 남쪽 경기도,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나누자는 거예요. 이거하고 몇몇 서울에 인접해 있는 한 전부 합쳐서 한 500만 정도의 작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것,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대안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슈예요. 그런데 이거를 치고 나가려면 잘 준비해가지고, 특히 우리 쪽에서, 저쪽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해가지고 경기도의 김포라든지 고양, 하남, 광명 이런 데가 다 현역이 저쪽이거든. 더불어민주당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쪽에 좋은 훌륭한 선수들을 잘 공천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싹 모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한 2월 말쯤 한 3, 40명 정도 되는 요 해당 지역에 우리 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딱 집단으로 딱 줄 서가지고 그리고 당대표 정책위 의장 이런 사람들이 해서 진짜 큰 이벤트처럼 이런 지역은 우리가 선거 끝난 다음에 서울로 편입시키겠다. 이렇게 대형 이벤트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선거 불과 얼마 안 납두고 이런 식으로 이 후보들이 다 자기 이 지역의 이벤트를 지역의 이슈를 자기 이슈로 끌어안으면서 딱 이렇게 치고 나가면 저 종북주사파 저것들이 완전 패닉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형 이슈를 김기현이가 김포시 교통문제 대책 차원에서 그냥 슬그머니 흘려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이 간첩질도 아니고 이 청기누설도 이런 청기누설이 있냐. 완전히 힘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선거는요, 이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전략이. 여러분들 이 지역에도 우리 쪽 후보들이 이제 공천받아서 열심히 뛰겠지만 그 후보들이 여기서 이 경조사 찾아다니고 길거리에서 막 20시간씩 막 명함 나눠주고 뭐 해도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100명, 200명, 500명 우리 편으로 만들어도 중앙에서 막말 한 번 잘못하면은 확 날아가는 게 선거거든. 그러니까 총선은 전국선거이기 때문에 결국 중앙당의 공중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중전. 중앙당의 전략에 의해서 판세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김기현 지도부한테 이 총선을 맡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좀 정치를 알고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지도부가 제대로 빨리 들어서는 게 좋다.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총선은 윤석열 죽이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좌파들에 맞서서 윤석열 사수라는 선거투쟁을 우리 자유우파가 해내야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는 윤석열을 성공시켜야 돼.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유우파가 다 모여. 우리 자유우파 진영 안에도 이견들이 많잖아요. 의견 차이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더 큰 하나의 목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서 2027년에 자유우파 정권 재창출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더 큰 목표에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모든 자유우파 세력이 한꺼번에 모여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내년 총선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국민의 힘만의 과제가 아닌 거죠. 자유우파라면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단체가 다 이 목표에 복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오늘 이 원주 지역의 자유우파 활동가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우리 자유파 활동가들과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힘도 자유통일당도 자유민주당도 우리 공화당도 그리고 광화문 태극기 애국세력도 다 함께 윤석열 지키기 선거전 투쟁에 윤석열 지키기 선거 전선에 다 나서는 그런 5달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출발을 멋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치하하면서 오늘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